김정은이 지금까지 미사일을 하도 많이 쏴서 김정은의 별명이 로켓맨이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사망설, 2차 코로나, 일시적 증시 조정일까 아니면 세컨드 경제 위기일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고점인 2458포인트에서 꾸준히 하락하면서 2274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지수 기준으로 3.66%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라? 이거 지금 3월달에 경제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 3월달처럼 코스피 지수가 30% 이상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코스피 지수의 고점은 2277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봉 5개가 뜨면서 힘들게 돌파했었던 이 고점을 다시 깨고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한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대만 증시 역시 어제 3.3% 하락했고 중국의 상해 지수 역시 1%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의 증시가 안 좋은 이유 3가지를 들어보고 이 3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 이유만 확실히 분석하면 우리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지 다시 오를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한국 증시 하락 요인 첫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에서 발생한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요. 지금의 차트는 2월달과 약간 흡사한 모습입니다. 2월 22일 229명이 처음 발병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813명의 환자가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8월 16일날 279명이 신규로 발생했는데요. 2월달과 비슷한 추세로 가면은 일주일 후인 8월 23일에 800명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2월달처럼 지금 그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일시적인 증시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코로나가 크게 악재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 위쪽에 띄워드린 저의 지난 영상 링크를 보고 오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지금 증시 하락의 두 번째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45일에 한 번씩 연준 회의를 엽니다.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금리나 통화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준 회의에 대한 의사록, 즉 회의록은 몇 주가 지난 뒤에 대중에게 공개가 됩니다. 최근에는 7월 28일, 29일에 연준 회의가 열렸었고 이에 대한 의사록은 8월 19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따지면 8월 20일 새벽 3시에 공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월 28, 29일 이때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성을 정하기도 하지만 연준 회의를 담고 있는 연준 의사록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준에서 돈을 더 푼다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어라? 주식이 더 오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주가를 올리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연준에서 유동성을 축소한다, 금리를 올린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은 어라? 이거 벌써 긴축하는 거야? 안 되겠다. 주식 팔고 달러나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시각으로 8월 20일 새벽 3시에 공개된 연준 의사록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준은 지금 유동성이 너무 과하게 풀렸다면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익률 곡선 통제 YCC 같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YCC란 Yield Curve Control, 채권의 수익률을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즉, 채권의 장기 금리를 특정한 금리 아래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조치로서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연준은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린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채권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연준의 의사록은 사람들의 기대와 모두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너네 유동성 너무 많이 풀렸어. 이거 걱정돼.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인 YCC 이거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유동성이 덜 풀릴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무한대로 공급되면서 돈 값인 달러의 가치가 엄청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진 달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약간 반대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의사록이 공개되기 직전부터 이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달러 인덱스는 93위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이거 달러 발작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달러가 강세로 접어들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많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반대로 위험자산인 주식이 하락하게 됩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모두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 돈인 원화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하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동성 축소로 인한 달러 가치 상승은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모두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와 달러 인덱스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박스친 부분은 6월달 연준회의 때입니다. 이때에도 연준은 지금과 같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때 파월 연준의장은 지금처럼 돈은 꾸준히 시중에 풀겠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이너스 금리, YCC 같은 정책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YCC,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것들을 한껏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에 실망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고 반대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때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이라는 특단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발작은 진정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8월 초에도 달러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6월 달러 발작과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이때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이러한 실물 경제의 반등 속에 달러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 상승을 불러왔고요. 지금 현재와는 다른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가 하락도 발생했던 것이고요. 어라? 지금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8월 21일 새벽 4시 달러는 하락하고 있고 미국 주식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지금 연준의 발언을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떠한 연준의 추가 정책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6월 연준회의 직후 회사채 매입이라는 특단의 정책을 발표했던 것처럼요. 어쨌든 만약 추가적인 정책 발표가 없는데 이렇게 달러 하락, 주가 상승이 나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연준회의 의사록일 뿐이잖아. 이미 7월 달에 발생한 연준회의에 대한 회의록일 뿐이야.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그대로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지금의 달러 발작이 살짝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달러 발작,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은 9월 연준회의 때까지 증시가 지지부진하고 달러 역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월 연준회의 때 파월 연준의장의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의 달러 발작이 정말 일시적이라면 지금 증시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지금 증시 세 번째 하락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위임 통치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 김정은 사망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발 리스크는 지금까지 늘 지나간 악재에 불과했습니다. 김정은의 별명이 뭔가요? 로켓맨이죠. 김정은이 지금까지 미사일을 하도 많이 쏴서 김정은의 별명이 로켓맨이 됐습니다. 물론 이 별명은 T형이 붙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과거에 김정은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한국의 증시는 늘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장 마감에는 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호재든 악재든 처음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이게 두 번, 세 번 누적이 되면은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걸음마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북한발 악재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 미사일 쏘든 김정은이 건강 이상이 있든 이건 큰 악재가 아닙니다. 실은 몇 달 전에 이미 사망설이 한번 뜨기도 했었죠. 이때도 증시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의 위임 통치 뉴스는 어제 장 끝나고 4시 10분쯤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190원까지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북한발 악재는 원달러 환율만 체크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여정이 위임 통치하든 김정은이 죽든 김정은이 건강 이상이 있든 이거 살짝 쫄렸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한 가지입니다. 늘 달러 인덱스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면은 한국 증시 역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달러는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발작할 수 있다. 이거 하나는 명심하시고요. 즉 한국 증시는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